투수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급힘 여러분 어서 오세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1등급만 생각하는 영어과 그레이스 쌤이에요. 자, 26학년도 9월 모평 해설 강의 그중에서 이제 독해 주요 문항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틀린 문제 추려가지고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제 너무 고생하셨어요. 격려의 박수 드리고 싶습니다. 듣기 어때? 여러분 약간 이제 육모가 다소 수월했다라는 평이 많기 때문에 예상은 했겠지만 이제 듣기에서 괜찮았어 하고 지나가고 듣기가 끝난 직후부터 약간 좀 정신이 없더니 좀 문제 막 정신없이 풀다 보니까 시간이 다 끝나버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꼈을 때 체감 난이도는 지문별 선택률을 보면 정말 한마디로 chaos, 혼돈 그 자체였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잘 성공적으로 잘 치러낸 것도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총평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요번 이제 진짜 우리가 치러야 할 대수능 있죠. 11월에 치러지는 대수능이 한 요 정도 난이도. 혹은 여러분들 수능은 아무리 우리가 준비를 한다 해도 체감 난도가 여타 다른 시험들하고 비교 불가지 않습니까? 뭐 어떤 경우에도 약간 이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이 구모보다는 냉정하게 조금 더 쉽게, 그러니까 육모와 구모 사이 정도로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여러분들의 체감 난도는 아마도 지금 이번에 치러진 구모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모는 문제가 굉장히 깔끔하면서 좋았는데 왜 여러분들이 육모와 구모 사이에 이렇게 체감 난도가 이렇게 확 이제 벌어지느냐? 그 차이는 변하지 않는 사실 플러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숙지하셔야 될 그런 기본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 뭐냐 하면 우리가 정답은 있는 자리에 있다. 선생님은 모든 이제 강좌에서 기본 커리에서 늘 핵심적으로 시그니처죠. 제 강좌의 시그니처 reading skills. 기술입니다. 스킬입니다. 논리력은 이제 물론 필요하고요. 요즘 수능에 어느 때보다도 더 필요하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정답이 반드시 있는 자리에 있다. AKA 투투라고 합니다. 지금 처음 듣는 친구들은 엥 할 수 있고 선생님과 열심히 제대로 공부해온 짧은 기간이 하더라도 제대로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해온 급햄 여러분들이라면 끄덕끄덕 하면서 다 점수가 올랐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답 있는 자리 투투 플러스 그것만 또 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그 투투 정답 있는 자리에서 반드시 무엇을 찾아라. 시그널, 사전적 의미로 신호입니다. 그 교수님들이 수능 출제자, 평가원 출제위원들이 우리 수험생들에게 지문별로 심어놓고 던져주시는 메시지, aka 시그널을 찾는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요번에 느꼈을 체감 난도보다 훨씬 더 완벽하게 준비를 할 수 있고 자신 있게 시험 문제를, 수능 문제를 완주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플러스 여러분 반드시 이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구모, 모의고사의 중요함 그리고 장점은 특장점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해온 방식이나 나의 상태 이런 것들을 좀 굉장히 구체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기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구모는 반수생들이 다 지금 뛰어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내가 정말 아직까지 실력이 부족하구나라고 좌절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절대 지금 시간 부족하지 않아요. 바꿔 말하면 지금까지 열심히 했던 친구들도 지금 구모에서 뭐가 안 나왔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걸 빨리 발견하셔야 돼요. 뭐다?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 투투 플러스 시그널이 없다면 여러분들 수능 1등급은 요원합니다. 절대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게다가 이번 구모에서 특이점은 선지속어법을 특별하게 공부를 하셔라. 저는 원래가 독해바이블 강좌에서 항상 같이 중요한 키워드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던져주는 것이 선지속어법, 특히 빈칸 추론처럼 여러분들이 가장 고난도로 느끼는 지문들, 그런 것들은 요번에 굉장히
아리까리한, 시체말로 아리까리하고 매력적인 오답, 공식적인 표현으로 매력적인 오답이 굉장했고요. 네, 선택률 지금 어마어마한데 그거는 이제 본 지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 지문별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학습 방법도 그때그때 제안해 드릴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진짜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평소 선생님이 보통 평균적으로 한 7지문, 오답률이 가장 높은 7지문을 출연했는데 오늘은 9지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체감 난도를 좀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느낍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1번 역시나 오답률 상위에 랭킹이 된 지문이고요. 3점 배점이었습니다. 그 21번은 실제 난이도보다 여러분들이 좀 뭔가 굉장히 부담감을 빈칸처럼요. 막연하게 갖고 있는 유형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나 2번 지문 냉정하게 말해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이 문제 유형이 여러분 발문을 정확하게 읽어보세요. 뭐를 찾으라는 거죠? 밑줄 친 내용이 이 함축하는, 진짜로 의미하는 바가 이 문맥 속에서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가 이거를 찾으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많은 친구들이 오답으로 골라주었던 매력적인 선지는 그야말로 본문 하나도 안 읽어도 come back home again 이걸 그대로 바꾼 선생님 또 흥분한다. 지금 목소리 톤이 높아지는데 왜 그러는 거지? 여러분 좀 한 번만 더 생각하고 평소에도 전략적으로 움직이셔야죠. 여러분들 특히 재학생 친구들 이제 너네 애기 아니다. 진짜 이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은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아왔던 여타의 그런 영어 시험 뭐 내신이라던가 학평, 뭐 7월 학평, 3월 학평 뭐 이런 거 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더 어렵다라는 막연하게 어렵다라는 게 아니에요. 더 어떻게 보면 쉬워요. 깔끔하고요. 군더더기 없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뭘 묻고자 하는지 정말 그 출제자가 의도하는 바를 명확하게 파악하려는 노력, 의식적인 노력, aka 논리력, 사고력이 필요한데 이게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정신 차리고 보면은 내가 왜 그랬지 할 수 있는데 꼭 요 의미를 사전적 의미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이 문맥 속에서 어떤 의미를 상징하는가를 잡는 게 관건입니다.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선생님은 절대 아까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죠. 절대 수능 지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자 반드시 좀 안 좋은 얘기. 그러니까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성공하려면요. 정답이 있는 자리만 그것도 시그널 중심으로 움직이셔야 돼요. 즉, 자, 이 밑줄 21번 유형입니다. 밑줄 친 내용, 그러니까 밑줄의 위치가 어디냐? 지금 어디죠? 예, 단락의 거의 끝부분이죠. 이거 이제 마지막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밑줄 포함 마지막 두 문장으로 무조건 정답 나옵니다. 수능은 100%, 평가원도 100%긴 한데 아무래도 또 여러분들이 진짜 이렇게 나오나요? 실제로 뭐 학평이나 뭐 사설이나 뭐 지금까지 여타 여러분들이 더 많이 봤을 법한 확률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안 된다라고 하는 무의식적인 지각이 각인이 되어 있는 바람에 여러분 그거 굉장히 위험한 잠재 의식이 여러분 스스로를 통제해야 됩니다. 이 수능이라는 시험은 내가 위에서 아예 얘를 통제를 해야지 여러분 지금 끌려가고 있어요. 안 됩니다. 자, 보세요. 반드시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풀지 않는 자 승리도 없다. 명심하세요. 자, 간다. 밑줄 포함 두 문장이거든요. 그러면 어디죠? 여기 조금 더 요번에 좀 길었어요. 그죠? 다 본문들이 평균적으로 길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읽어야 될 자리가 길면 나이스. 우리에게 주는 정보가 많아. 그것만 읽으면 돼요. 절대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다 읽는 것만 피하시면 됩니다. 최악입니다. 자, 그리고 시그널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시그널이 뭐냐? 복잡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쉬운 어휘들밖에 없어요. 자,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선별적으로 숙지를 해야 되는데, 자, 빨간 펜 드세요. 자, although, 동그라미. although 라고 하는 접속사는 누구나 해석합니다. 비록 뭐뭐이지만, 뭐뭐하지만, 이런 뜻인 건 누구나 다 알지만 실질적으로 단락 전개의 컨텐츠, 내용에 있어서 어떻게 논리적으로 적용을 해야 될지 아는 친구는 거의 없어요. 우리 수강생 빼고. 자, 무슨 말이냐? 정말 이 자리는 선생님이 읽으라고 한 자리는 그냥 중요한 자리가 아니라
시쳇말로 개 중요한 자리입니다. 매우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한 단어 한 단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서 놓치면 안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올도는 굉장히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시그널. 왜냐하면 자, although라고 하는 접속사는 우리 뒤에 이어지는 구조를 도식화하자. 간단하게 종속절을 A라고 치환하고 주절을 B라고 치환을 했을 때 although A, B 이런 구조잖아요. 해석을 하면 비록 A지만 B다. 이 얘기는 여러분 뭐를 강조하기 위한 거죠? 결국 A는 아니고 B다라는 얘기인데 굳이 이 중요한 자리에서 위치에서 정답이 아닌 그러니까 핵심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는 이 A를 활용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A는 적지 않는 것이 더 깔끔하지 않나요? 굳이 하필이면 A는 아니라는 표현을 여기서 왜 굳이 해야 될까요? B만 강조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네, 이것이 바로 의도된 장치라는 겁니다. 출제자의 의도된 장치. 무엇? B를 돋보이게 해주기 위한.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아직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친구들은 그게 뭔 상관? 이러고 있을 텐데 정신 차리세요. 이 B에 해당하는 내용이 주제문, main sentence, main idea이면서 밑줄 친 내용은 여러분 아무거나 내지 않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본문의 주제와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핵심 내용의 밑줄을 긋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수험생들에게 필요한 수능 전략적인 취지에서 접근을 하자면 그냥 이거랑 같은 얘기예요. 예, 이 밑줄 친 내용의 함축적 의미가 결국 B에서 지칭하는 바와 동일하다. 이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해강을 통해서 아마 새롭게 태어나실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그냥 줄줄줄 읽는다 단어 많이 외워야 되겠다.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뭐냐? 이 수능 출제 패턴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절대 불변의 진리. 아시겠죠? 예, 저는 항상 똑같이 해강을 하거든요. 한 해도 빠짐없이. 그래서 보시면 자, 이제 그거를 참고하고 맞는지 확인합니다. 이제 해석은 여러분들이 직접 했다는 전제하에 가니까 쭉쭉 읽을게요. 편하게. 비록 빨간색, 빨강과 violet, 보라가 색상을 나타내겠죠. For at opposite ends니까 반대편 끝에 위치한다. 비록 하지만 of the continent. 자,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하나 단어 하나하나는 다 필수어휘죠. 그리고 frequencies 제가 평소에 제 강의에서는 자주 하는 흔템 어휘인데 주파수입니다. 빈도, 진동수의 빈도, aka 주파수라고 해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수능을 위한 상식입니다. 예.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요. 주파수. 왜냐면은 이 소리라고 하는 거는 파동이거든요. 거기서 유래가 된 건데 갑자기요? 뒤에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음악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소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소재를 활용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거 사실 해석 못해도 상관없었어요. 답 고르는 거는. 안심하세요. 컴다운. 가시적인 가시 주파수의 연속체. 해석해도 잘 모르겠죠. 에 반대편 끝자락. 에 있지만 그것도 또 어디? 전자기장 에너지, 전자기 에너지. 가시 주파수의 연속체의 끝도 반대편에 위치하지만 그럼 여러분 우리 읽으면 그만이긴 한데 함축적인 정말 하고자 하는 얘기가 어떤 의미인가요? 빨간색과 보라색 하면 우리 누구나 떠올리죠. 기본적으로 색상을 나타내는 스펙트럼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과 끝 이렇게 양쪽 극단에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굉장히 다른 opposite이라고 하는 거는 저로 상반되는 아주 대립되는 의미를 나타낸다. 그렇지만 although를 썼기 때문에 자 결론. 지금 여기에 B에 해당하는 주절의 내용은 뭘까요? 다르지 않다. 즉 비슷하다, 같다, 크게 봤을 때 그런 내용이 와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비단 21번뿐만이 아니라 빈칸 주로 문제 유형만 다르지 문제를 풀어내는 사고력을 요구하는 건 똑같습니다. 여러분 빈칸. 이번에 31번, 2, 3, 4 완전 전멸했던데 빈칸 문제. 똑같이 그런 사고력이 필요하다는 거.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간단하지 않아요? 예, 심플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we see them as perceptually similar. 선생님 말 맞죠? 우리는 그것들을 무엇으로 본다? 인식적으로, 지각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본다. 왜요? 스펙트럼 상으로는 양 끝에 극단에 있지만 빨간색하고 보라색 좀 뭔가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인식으로는요. 지각으로는요. 됐죠? 자,
The same is true in music.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음악이었던 거죠. 이 필자가. 그래서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은 자주 묘사가 되는데요. 무엇으로? 두 개의 차원이 있다고 설명이 됩니다. 자, 하나는요. 무엇을 설명하는? tones, 톤, going up in frequency. 빈도. 그러니까 이제 주파수. 이게 올라가는, going up, 올라가는, 점점점 올라가는 음으로 설명이 되고요. And another, 또 다른 차원은 뭐냐면은 that accounts for the perceptual sense. 이게 뭐죠? perceptual sense. 와, 지금 여러분 지금 방금 전에 읽었던 밑에서 두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어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치챈 친구도 있겠지만 에 진짜? 그랬어? 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이거 완전 키워드예요. 이 유형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많이 틀렸던 24번 제목 추론도 지금 난리 났죠? 그런 유형도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읽어야 할 자리는 정해져 있다라고 이렇게 주구장창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해요. 거기에서 반복된 어휘, 하필 이 짧은 문장, 두 문장에서 반복된 어휘가 있다? 무조건 정답과 직결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감조차 못 잡았던 친구들은 이걸 한번 생각해볼, 고민해볼 필요가 있죠. 뭐라고요? 인지적인, 지각적인 감각, 감각을 설명하는 것이다. 근데 그 감각이 뭔데? 이거 동격이 되셨죠? 뒤가 완전한 절이니까. 인지하는, 인식적인 감각이 뭐냐면 We've come back home again. 다시 돌아왔다라고 인식하게 되는 감각인데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나요? 인식하는, 우리가 아까 실질적으로는 스펙트럼, 과학적으로 데이터, 수치적으로,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는 양 끝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정반대의 개념일 수 있지만 우리의 인지 능력으로는 비슷하다라고 본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보면 실질적으로 음이 going up, 계속 올라가는, 톤이 높아진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올라가는 것을 설명하는 차원이 있고 인식적으로는 우리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이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감각으로 설명이 되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돌아갔다 안 돌아갔다? 안 돌아갔지. Each time 이거는 whenever죠. 필서위 whenever 뭐뭐 할 때마다 we double. 자, 빨간 펜 동그라미. 여기 나왔잖아. 더블. 아니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논리력 필요 없고 컴백 홈어겐만 봤는데 이 컴백 홈어겐이 들어간 문장은 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솔직히 네 인생에 대한 매너 아니야? 더블이라며. 뭔데? 2배잖아요. tones frequency, 이 톤의 주파수, 진동수가 뭐냐면 2배가 될 때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음이 2배로 올라갔다고요. 높은 음이라고요.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는 근데 다시 집으로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이 느끼는 인식적인 감각이 있다. 이거를 네가 완전하게 여러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지 마세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뭐냐 하면 이거를 어차피 글들이 어렵습니다. 지금 계속 똑같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소설책 읽듯이 편안하게 다 이해해야지만 답을 고른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정말 그 수능을 위한 전략이 없는 것과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여기 마지막 두 문장에서 의미하는 바를 그대로만 똑같은 의미, 재진술만 잡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돌아온 건 아니지만 돌아오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 정답은 몇 번이 될까요? 그러니까 2번을 정말 많은 친구들이 골라주었는데 2번을 골랐다는 것 자체가 아예 본문을 안 읽었다라는 얘기하고 일맥상통하다라는 거죠. 왜냐면 원래 음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 진짜 그야말로 come back home again 이거밖에 더 돼요? 더 가지? 근데 이거는 뭐냐면 실제로 음은 올라갔지만 높아졌지만은 돌아온 것 같이 느껴진다. 이게 이제 직관적으로 얘기하자면은 도레미파솔라시도 도레미파솔라시도 도 높아졌지만 다시 도로 시작하고 똑같이 도레미파솔라시도 음계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 의미했기 때문에 3번이 맞죠. Reach the note, 노트 필서위 음입니다. 음악 소재 나오면 음으로 바로 여러분들 전투 태세 전환하셔야 돼요. 뭐 주목하다 동사로 쓰면 맞습니다. 근데 이제 품사가 명사이면서 그 노트 우리 메모는 절대 안 나오니까 절대 그쪽으로는 가시면 안 되고요. 수능 독해에서 소재가 음악이면은 음으로 바로
태세 전환하시고요. 그 음에 도달을 한다. 무엇으로 명명하는 the same 똑같다. 다시 도레미파솔라시도니까 but with a different pitch. 이게 음의 높낮이죠. 예, 그래서 정확한 표현 3번 좋았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이 다소 설명은 조금 길었는데 아니죠. 이제 그 계속 이어지는 지문들 다 똑같은 방식으로 풀 거거든요. 논리력, 사고력과 선지속어법. 예, 여기에 이제 주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는 몇 번으로 갈 거냐면 이제 24번 가볼게요. 와, 무려 선생님이 지금 정답률 표시한 거거든요. 옆에. 근데 이거는 참고만 해주세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구모 끝나고 난 직후에 올라온 데이터로 추출한 거기 때문에 오차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참고만 할게요, 제가. 그래서 이게 지금 2명 중 1명도 못 맞추셨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 지문을. 제목인데. 근데 여러분 계속 이게 이어지고 있어요. 최근 수능에서 자꾸 3점으로 배점을 주면서 좀 심리적인 좀 부담감이 좀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제목 추론은요, 어떻게 푸느냐? 투투입니다. 전 절대 그 이상 읽으면 바보라 그래요. 농담 아니고, 진짜. 가볍게 얘기하는 거 아니고, 투투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반드시 필자가 전달해주는,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던져주는 시그널을 잡았어야죠. 자, 가볼게요. monasteries. 이게 지금 각주에 나와 있죠? 수도원이에요. 수도원. 수도원이 주인공이네. 수도원들은 were the engine rooms. engine rooms. 비유적인 표현이죠? 진짜 기계를 말하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동력의 원천. 동력. 돌아가는 힘. 엔진룸. 엔진 있는 룸이라는 게 동력의 원천. 이란 얘기죠. 동력이었다. 뭐에? The Middle Ages. 중세 시대에 동력의 원천이었다. 수도원이. 그렇군요. 종교가 뭐 왕권보다 더 높이 있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자, 2번째 문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뭐 그렇게 흔한 아이템이 아닌 수도원이 딱 주인공으로 딱 버티고 있으면 당연히 이 글의 핵심은 수도원에 관한 글입니다. 그건 안 어렵잖아요. 자, 그런데 2번째 문장이 또 중요하죠.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메인 센텐스를 이렇게 흐름을 갈 것인가를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at the height of their activities and influence. 자, 이 표현이 근데 사실 여러분 조금 이게 좀 난해하게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무조건 외우지는 마세요. 어차피 여러분 이런 표현 처음 봤을 친구들도 많을 거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능에서는 못 볼 어휘들이기 때문에 항상 그 기출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가장 오해 중에 하나가 뭐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몰랐던 표현 어휘들 무조건 막 외우잖아요. 그런다고 점수가 오르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는 좀 현실적으로 자각할 시기가 됐습니다. 어쨌든 더 하시면 그 높이잖아요. 이게 좀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이거든요. 직역을 하면 그렇게 와닿지가 않죠. 그 수도원이겠죠. 수도원의 활동과 영향력의 높이에서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원래는 the highest, high의 최상급, the highest height 이 표현이에요. 가장 높은 높이에서를 많이 쓰다 보니까 원어민들이 생략하기 시작한 표현이거든요. 뭐 대단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의역을 하면 절정이 됩니다. 지금 근데 앞에서 이미 팁을 줬잖아요. 최고의 뭐 권력도 그렇고 사회 전반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력이 제일 크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동력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추론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의역하여 절정이라고 한다라는 거. 그들의 영향력이 이제 절정에서 수도원은 제공을 했다. 그랬는데 뒤에 지금 엄청 길어요.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굉장히 내가 해석은 졸라 빨리 하고 시간이 평소에 부족하지 않다 이런 친구라면 좀 극소수긴 하죠. 요즘에는 시간이 좀 관건이긴 한데 어쨌든 그런 친구들이라면 싹 다 읽어도 돼요. 근데 웃긴 거는 오히려 그런 친구들은 선생님 말에 아마 공감을 할 거예요. 뭐를? 이거 안 읽어도 된다라는 걸. 무슨 말이냐면 이미 지금 첫 문장부터 강력하게 때려줬잖아요. 애매하게 쓰지 않았어요. 수도원이 짱이야. 무조건 얘가 힘이 짱이라고. 영향력 짱. 이런 얘기였는데 이걸 똑같은 의미를 썰을 풀어준 것밖에 더 돼요. 근데 이걸 막 구조를 잡고 막 이러고 있어야 되나요?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아닌가요? 왜 그러냐면 이거 지금 문장이 목적어가 굉장히 길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구문 해석 연습하는 친구들이라면 내가 하나하나 다 시켰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구조 이루어진 거냐고. 이런 걸 잘 잡아야 정확한 해석이 되거든요. 굉장히 길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게 구체적인 세부사항 나열 아닙니까? 적당히 하고 빨리빨리 넘어갔어야 돼요. 근데 어쨌든 이게 구조를 말씀드리면 목적어가 굉장히 긴데 여러분 좀 정신 없었을 거예요. 목적어 1, 목적어 2 굳이 잡아보자면 그다음에 목적어 3, 목적어 4, 목적어 5 마지막 엔드 여기가 목적어 6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 잡는 연습 꼭 철저하게 남은 시간 동안 수능까지 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뭐 이런 사회 전반에 다 다양한 모든 사회 전반에 이런 중요한 부분들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걸 제공했다라는 게 그런 의미죠. 발전에 기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두 문장 갈게요. 어디냐? 일단 너무 길죠? 어디 보자. 싫어하죠? 또 너무 긴데 여기서 또 쫄아지 않았을까? 자, both. 둘 다죠. 둘 다가 뭔지를 모르는데 불안한데 앞에 읽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걱정은 제발 내려놓으시고요. 그나마 여기는 읽어야 될 문장이 굉장히 많아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But those following this life. thos는 사람들로 이제 의역을 바로 하시면 좋았죠. 이 삶을 따르는 사람들과 those outside believed. 밖에 있는 외부인들 둘 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자 명심하세요. 이 삶을 따르는 사람들, 이 삶이 뭘까요? 그리고 외부잖아요. 바깥에서의 삶. 이거 어떻게 하나요, 제가? 무리인 것 같은데요.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죠. 수능 준비. 뭐냐? 거기에 맞춰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지금 정신 차려요. 지금 뭐 키워드 나왔잖아요. 지금 어디서 삶일 것 같아요? 수도원이지 어디야? 수도원이지. 그러면은 이 수도원의 삶을 따르는 사람들 누굴까요? AKA 밑에 나와 있네요. monk. 수도사겠죠. 뭐 현대로 따지면은 뭐 물론 현대로 따지면 그게 조금 그건 제 한계는 있지만 뭐 신부님이라던가 수녀님 이거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수도사든지 아니면 밖에 외부에서 사는 사람들은 우리 일반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데리아를 수도원의 삶이 이끌어진다. For the benefit. 무엇을 위한 거냐면은 혜택을 위한 건데 of wider society. 굉장히 대승적인. 네, 더 넓은 사회, 우리 사회의 이익을 위해서 초래된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and that 뭐의 병렬이죠? 저기 The sacrifices. 그렇죠. 희생입니다. Made by monks. 수도사에 의한 희생들은 in separating themselves 뭘 희생했느냐? 자기 자신을 뭐로부터 분리시키는 데 있어서 normal 이런 거 중요하죠? normal 그냥 정상적인 일반적인 인간들과의 human contact.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접촉, 대인관계로부터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분리시켰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세속적인 삶을 일부러 이제 끊어내고 금욕적인 삶, 절제된 삶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수도사의 삶 그 자체죠. 그게 이제 희생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그런 삶을 선택하는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Wider society, 내 자신만을 위한 거였어요? 내 개인의 그런 내면의 평화를 위해서를 넘어섰잖아요. 벌써 wider society, 우리 사회를 위한 희생이란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수도사의 삶을 실행하는 것이. 그래서 여기 지금 계속 나오죠. Functioned as penances, 참회 뭐 이런 건 필요 없고 on behalf of 이런 표현들 뭐를 대신하여 the community. 자 빨간 펜 밑줄 끝났잖아요. 아까 wider society에서 나왔지만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지역 공동체를 대신하여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 우리를 위해서, 사람들을, 우리 사회를 위해서 희생을 한다. 수도원. 끝. 더 읽으면 바보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투투를 이제 읽으라고 가이드를 해주지만 이런 식으로 문장이 확실하게 같은 얘기 반복하고 있고 시그널들이 주어졌을 때는 여기서 시그널이 뭘까요? 요즘은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는 지문일수록 눈에 어떤 단어만, 내용을 숙지하지 않고 단어만 띡 보고 나오는 것보다는 이렇게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시그널,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여기서 멈춰야 됩니다. 굳이 또 다 읽을 필요는 없다. 안 그래도 시간 부족했는데. 그래서 이제 수도원, 그리고 수도원에서 사는 수도사들의 이런 금욕적인 삶의 목적, 그건 무엇일까요? 어떻게 1번으로 가냐 이 말이야, 내 말을. 1번 많이들 골랐던데. 자, 3번 볼까요? 이제 그레이스. 그래, 나올 때마다 학생들이 물어보는데 이 그레이스가 여러분 원래 신의 은총,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총. 그러니까 solitude 뭐죠? 고독이죠. 고독, 외로움, 고독의 은총. 이게 뭔 소리지? 약간 이제 종교적인 내용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쓴 것 같고요. detached from, 분리됐다. 그렇지만 attached to a society, 사회와 분리된 듯 분리되지 않은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사회, 우리 human beings, people, 세속적인 사람들과 떨어져 있지만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이것이 바로 수도사의 삶을 나타낸 딱 떨어지는 함축적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와, 이게 희생이라고요. sacrifice. 정답 3번. 이게 뭐가 그렇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였는지, 네, 투투와 명확한 핵심 내용 잘 이제 골라주셨으면 여러분들이 다시 선생님이 설명 들으면은 와닿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빈칸 추론. 내 지문을 다 푼 거는 해설 강의한 이후로 요번 한 최근에 계속 있는 일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약속이나 한 듯이 그러니까 빈칸 다 버리냐? 왜 이러는 거냐? 자, 빈칸은 여러분 제가 이제 풀면서 계속 얘기할 텐데 빈칸은 뭐다? simplicity. 뭐라고요? 단순성.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가장 어려운 내용을 다룬 지문은 맞아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문제 정답을 추론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하게 정답이 픽 나와서 여러분이 약간 충격을 받을 친구들도 있는데요. 이것이 유일한 수능에서의 1등급, 내 인생 최고의 등급으로 가는 유일한 방법, 해결책이라는 걸 지금 느끼시면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만나서 다행이지. 지금 만난 친구들은 진짜 행운 아들이죠. 지금 요거 뭐 거의 다 찍었다는 얘긴데 과연 그럴 수준이었는가를 논하기에 앞서서 잠깐 이거 지금 31번이잖아요. 보통 항상 29번 무슨 유형이죠? 어법은 선생님이 반드시 다루고 넘어가긴 하는데 이번에도 예상대로 굉장히 이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누구나 수험생이라면은 한 번은 정리하고 가야 되는 관계대명사 혹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뒤에서 어떠한 절을 충족시켜야 되는가가 나와가지고 정답률은 역시 이제 예년의 어법 문제들에 비해서는 좀 높은 편이었어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여기는 2번 선지의 which 뒤에 which 뒤에 완전한 절이 나왔기 때문에 틀린 거죠.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절이 오는 게 맞으니까. 네, 이런 것도 근데 꼭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많이들 이제 맞춰준 것 같아서 넘어가는 거고요. 어휘 문제도 30번 유형도 항상 여러분들 오답률이 높은데 육모에서 좀 훈련이 잘 됐던지 아니면 좀 난이도가 좀 수월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잘 푼 것 같아서 바로 빈칸으로 넘어갔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Q&A 질문 게시판으로 질답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자, 빈칸은요. 뚫린 위치가 3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어요. 분류를 합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첫 부분, 중간, 마지막 부분. 진짜 별거 없죠? 자, 뭐라고요? 빈칸은 뚫리는 위치가 첫 부분, 중간, 마지막으로 나눠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그냥 직관적으로 하세요. 뭐 대단히 뭐 분석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지금 빈칸이 어디에 위치한다. 요번에 구모는 작정하시고 첫 부분 많이 뚫었더라. 그래서 첫 부분입니다. 그러면 빈칸이 첫 부분에 뚫려져 있는 경우에는 빈칸 포함 투투 끝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시그널을 잡고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여기만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핵심이 뭐냐면 당연히 과학적인 근거가 있죠. 근데 이제 뭐 그런 걸 정말 이제 심오한 좀 그런 이야기, 심층적인 설명과 그런 기타 예시 등은 본 수업 독해 바이블이나 뭐 절평 11시간 끝내기에서 충분히 설명하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 해강인 만큼 결론만 핵심만 말씀드림을 여러분들 숙지하여 주시고 오해가 없으시기를. 이렇게만 보라는 이유는요, 간단하게 재진술의 원리를 활용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좋은 글만 뽑아서 오는 게 수능 지문입니다. 정말 완벽하다 못해 정말 거기에서 더 교수님들이 완벽한 글의 조건을 부합하시려고 그 다듬기까지 하시는 걸요. 그 완벽하고 좋은 글이라는 게 뭐예요? 네, 서론, 본론, 결론하고 글의 응집성, 좋은 글들은 조건들이 뻔하잖아요. 국어하고 똑같아요. 응집성, 유기성이 있는 글입니다. 근데 특히 하나의 뭐 원서에서 기준으로 했을 때 다 글들이 기본 글 분량이 있는데 거기에서 핵심만 뽑아온다 하더라도 굉장히 상대적으로 너무 짧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응집성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데 그걸 바꿔 말하면요. 재진술. 중요한 자리에 답이 있다라는 거는 다 같은 얘기를 rephrasing, 다른 표현으로 바꿔서 말을 해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글의 조건을 활용한 거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원리를 활용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장에서는 다른 생각 없이 선택과 집중. 그러면은 생각보다 답이 너무 수월하게 나온다. 특히 31번은 충격의 도가니. 매력적인 오답이 압도적이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래도 수능에서는 요즘 그게 좀 심화되고 있는데 아무리 어렵고 정답률이 낮은 지문도 정답이 아닌 오답 선지가 이렇게 폭발적인 선택률을 보이는 게 드물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뭐 난리 났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오답을 여기서 그 골랐던 문제의 선지를 고른 이유는 잘 들으세요. 뭐 다 읽어서 그래요. 다 읽는 게 무조건 선이 아닙니다. 부족한 거예요. 왜? 수능이라는 시험을 지읒도 몰라 이거는. 그래가지고 무슨 수능을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큰일 납니다. 정답은 뭐라고요? 대답 반복합니다. 수능에서의 정답은 수능 영어 지문에서의 정답은 반드시 있는 자리에 있다. 플러스 시그널 이것만 명심하세요. 자 갑니다. 자, 여기 읽어야 되겠죠? 우리는 알아요. 동물들이 진화를 했어요. 다양한 패턴들을 진화시켜 왔다는 걸 알아요. 근데 명사 뒤에 투부정사는 후치수식입니다. 조작하는 패턴이다. 조작의 의미 아시죠? The perception of, okay? 이거 절대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요. 아마 다음 지문에서는 좀 납득이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좀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이 지금 구모를 출제할 때 공통적으로 계속 나오는 어쩔 수가 없는 게 이게 좋은 글은 또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 똑같은 하나의 책에서 여러 지문들을 뽑아내서 추출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반복적인 개념이 있어요. 눈치 깠어요 벌써? 네, perceptions.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해서 수능에서 영순위 소재거든요. 배경 지식으로. 그 뒤에 또 나오죠. 또 나오더라고요. 계속 나와요. perception. 인식, 인지, 지각. 여러분 이거 이제 동사가 perceive잖아요. 근데 이거가 지각동사처럼 쓰인다라는 얘기는 뭐 공부 많이 한 친구들은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인지하다잖아요. 얘가 사전적 의미가. 그러니까 인지하다와 근데 그 인지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고. 인지가 왜 지각하다랑 같이 쓰느냐면은 지각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각이 뭐요? see what you hear 막 이러고 있잖아요. 맞는데 인간의 오감을 활용해서 외부의 자극을 인지하는 게 지각인데 그게 인지하다라는 거는 좀 더 폭넓은 개념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로 의역을 했을 때 인지하다도 되고 문맥에 따라 지각하다라고 의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perceive, 인지하다는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내가 원래 내 수업에서 항상 얘기합니다. 수능에서 좋아하는 건데 그러면 정해져 있다니까 좋아하는 게 배경 지식도 소재도 인간의 오감을 활용해서 외부의 자극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다라는 의미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오감은 여러분 완벽하다? 완벽하지 않다. 완벽하지 않다라는 게 핵심이죠. 그래서 인식을 조작하는 패턴이에요. 근데 이 인식이 누구 거냐? They are predators. 포식자입니다. 내가 먹힐 수밖에 없는 무시무시한 애들.
나를 먹이로 삼는 애들, 무조건 피해야 되는 애들의 인식을 조작하는 패턴을 발전시켰다고요. 왜? 살아야 되니까. 예컨대 사마귀 맞나? 그 왜 뭐 카멜레온처럼 색깔, 몸 색깔 바꾸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포식자가 나를 못 알아보니까. 단순하잖아. to afford 이거는 결과정법으로 처리할게요. 복잡하고 길어진 문장일수록 투부정사는 예술적으로 촥 원어민처럼 직독직해 가야지. 뭐 맨날 뭐하기 위해서 이러고 있는 친구들은 정말 지금까지 헛살았으니까 제대로 공부해보세요. 간단해요. 그래서 그 결과 afford, 뭐뭐 할 여유가 있다죠. 자기 자신을 modicum, 뭐예요? 소량의 안전함. 그니까 뭐 완벽한 게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근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자기 자신을 여유를, 안전을 챙길 그런 여유가 생기게 된다. 조작을 해서 그 결과. 그래서 그렇구나. 메인 핵심은 다 나온 것 같은데.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Greater power birds. 이거 뭐지? 예시이면서도 핵심 이 주제문하고 밀접하게 그대로 나타나는 표현이니까 빈칸을 뚫은 거예요. 이 새들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새들이 utilize, 이용합니다. 유필서의 사용합니다. 이용합니다. 빈칸을 in the mating domain. 짝짓기 하는 과정에서 빈칸을 이용한다. 결국 이게 뭐죠? 결국 여기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Patterns to manipulate the perceptions of their predators. 여기 해당하는 게 그대로 들어가야 되겠죠. 굉장히 단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포식자들로 하여금 착각하게 할 수 있는, 못 알아보게 한다라는 게 탑터 나왔는데 여기서. 그 다음 마지막 두 문장. 네, 여기죠. 여기인데 지금 또 여러분 사실은 아까 바울도 여기 나왔지만 여기에서도 quoting in the Bible 이거 몰라가지고 굉장히 찝찝한 친구들이 있었을 텐데 내가 분명히 얘기할게. 어휘 많이 한다고. 너 이 단어 태어나서 처음 봤지? 알아. 근데 앞으로도 평생 못 볼 거야. 근데 그 단어 외워야 되겠니? 좀 현실적으로 좀 머리 좀 생각을 해봐봐. 안 외워도 된다고. 근데 선생님은 절대 진짜 이것도 안 해도 되고 막 이렇게 다 걸러주는 효율성의 끝판왕인 사람이야. 거기 목숨 걸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인생 자체가 효율성을 지향하는 사람이거든. 근데 그 실질적으로 저는 1년 내내 뭐 항상 요즘 이제 최근 수능의 트렌드를 참고했을 때 말씀을 드려요. 그 어떤 때보다도 어휘가 어렵고 치명적이긴 한데 특히 이번에 어휘 어려운데 각주 안 나온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생각을 한 번만 해봐요. 방금 말했잖아요. 교수님들도 알아요. 우리 학생들이 전국의 수험생들이 전교 1등이다 하더라도 이 단어 처음 봤을 거고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거. 그리고 앞으로도 볼 일 없을 거라는 걸 모르고서 내셨을까요? 아세요. 그게 뭘 말하느냐. 이 단어 몰라도 답 고르는 데는 전혀 지장 없다라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그래서 결국은 뭐 외워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 2천, 3천 딱 필요 없어요. 맨날 단어집 잡고 있는다고. 단어 외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오도하지 마세요. 당연히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휘들은 해야 되는데 맨날 단어만 잡고 있는다고 수능 점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님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해결책도 제시를 해드려야 되겠죠? 선생님 강좌 중에 최중요 수능형 단어 277이 있습니다. 277개만 뽑았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아낀 시간을 논리력, 사고력으로 배양하라. 기가 막힙니다. 277이에요. 10분의 1로 줄였죠. 그래서 외워야 되는 단어를. 그것만 참고하시면 돼요. 당연히 그런 거. 선생님 거기서 안 나온 단어들은 안 외우셔도 전혀 지장 없습니다. quoting in the 필요 없고요. 어쨌든 이러한 상태의 수컷이 왜냐면 여기 지금 birds 나왔으니까 이분들은 누구다? 누구다? 전문가인데 AKA 필자의 주장을 가장 강력하고 신뢰도 높게 서포팅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주제문하고 똑같다고요. 결국 재진술이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뭐를 제안하느냐면 이분들이 전문가들께서 일을 했던 수컷이 now appears. 진짜. 나 진짜 이거 과장 아니다. Not exaggeration. 과장 아니고 나는 독해 바이블 수업할 때 늘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너무 기본적인 건데 뭐냐고요? Now 이거 시그널입니다. 이제 지금 이게 아니고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제는 확실히 밝혀졌네. 시그널입니다. 이런 거 놓치면은 답이 없어. 그다음 appears. 진짜 중요하게 가르쳐. 너 처음 들었을 거야. appears 무슨 뜻이야? 이게 그러니까 진짜 영어를 아느냐 모르느냐.
단어 많이 한다고 영어를 많이 해요? 아니죠. appears 뭐예요? seem, appear. 무슨 뜻이요? 같은 뜻이잖아요. 뭐뭐처럼 보이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원어민들, 특히 이제 미국인들 기준으로 했을 때 seem, appear 이것처럼 뭐뭐처럼 보여요. 뭐뭐인 것 같아요. 뭐뭐인 것 같다라는 표현은 절대 진실이 아니거나 자신감이 결여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원래 중요한 문장에선 쓰시면 안 돼요. 주제문이 아니라고요.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활용하느냐? 잘 봐. 자, 이제 appears larger 큰 것처럼 보인다. 커 보인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끝난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문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원래 제가 늘 강조하는 스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건 스킬이 아니라 찐 영어 실력 아닌가요? 인정? 네, 인정. 그래서 요 표현들을 이제 보고 now appears larger 실제 크기보다 더 커 보이는 바로 정답이 자꾸 튀어나올 것 같아서 지금 참고 있습니다. 인식의 오류를 유도한다는 거예요. 포식자들로 하여금 근데 이제 여기서는 포식자가 아닌 개념이 나와서 또 응할 수 있는데 핵심은 관통하는 핵심 내용은 똑같습니다. And thus more attractive to the female. 이거 진화론에 있어서 이거 우월한 거 맞잖아요. 그죠? 여기는 포식자고 여기는 짝짓기지만은 또 막 이해하려고 그 시간 안에 또 이거 다른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혼란을 느꼈던 친구들이라면 충분히 인간적으로는 공감하는데 아직 준비가 덜 됐다. 그러니까 방법이 있다고요. 이런 난이도에서 내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막연하잖아요. 방법이 있다고요. 그거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매력적으로 암컷한테 더 매력적으로 보이니까 짝짓기한테 유리하겠죠. 그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perception. To manipulate the perceptions. 오케이? 이거 같은 얘기. 뿅뿅 다 같은 얘기. 그래서 밑에 건 안 읽어도 괜찮습니다. 계속 같은 얘기인데 이제 요번에 다 이렇게 나왔던데. 그래가지고 애들이 근데 중간에 다 읽은 거지. 빈칸은 일단 내가 약하니까 다 읽어. 근데 내가 또 우리 수험생들이 그렇게 잔소리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읽어서 네가 정답을 맞히는 확률이 조금이라도 높아진다면 난 다 읽으라고 무조건 시키지 당연히. 반대가 돼요. 본전이 아니고 반대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오히려 매력적인 오답에 더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50%가 넘는 친구들이 4번을 골랐다니까요. Take rating skills 일리 있을 것 같고 근데 중간에 다 읽은 사람들이 빠질 수밖에 없는 함정이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됩니다. 문제 이상해 이러고 치부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발전이 없어요. 조금이라도 개선을 하려면 하나라도 더 맞춰야 되겠죠. 방법이 있다고요. 2번 perceptual biases. 이거는 이제 편견인데 편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인지적 편향. 뭐죠? 인지적으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보이는 게 아니고 더 실제보다 커 보이게 느끼는 그런 기법을 얘기한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이게 가능한 거죠. 근데 지금 얘가 52%고 얘가 지금 30%라니까 완전 엉망진창이죠. 여러분 맞은 친구들도 찍었을 수도 있어요. 자, 다음 32번 똑같이 빈칸의 위치는 이거 너무 쉬웠어요. 쉽다라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울분을 터뜨릴 것 같아서 왜냐면 정답률은 그닥 높지 않으니까 단순했다. 역시 빈칸은 뭐다? 단순합니다. 저는 늘 평소 수업하듯이 얘기하고 있어요. 빈칸의 위치는 어디? 중간. 빈칸이 중간에 있을 때는 또 제 학생 친구도 어디서 왜 잘못 영어 선생님들이 한결같이 잘못 가르칠 리는 없잖아.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앞부분을 봐야 된다라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빈칸 포함 문장은 당연히 읽고요. 그 다음 문장에 읽으시면 돼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거 알려드려요? 물론 이것도 시그널에 의해서 움직이긴 해야 되는데 이 지문은 앞을 읽었던 뒤를 읽었던 무조건 답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틀린 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빈칸 thus 이런 거 시그널이죠. 따라서 그러므로 그 결과니까 시그널 중에 끝판왕이죠. 왜냐면 앞에 있던 내용 다 안 읽어도 여기서 정리를 해준다는 핵심 내용이니까 빈칸이 뚫린 겁니다. 따라서 the prescription 처방이에요. 처방 아시죠 여러분? 처방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써주는 처방 그래야 약국에서 약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전문 처방이 필요한 처방 for more empathy 필수이 공감. 근데 웃긴 거는 어떤 지문에서는 수능에서 이거 각주로 나와요.
근데 지금 이제 구모에서 나온 걸로 봐서는 한번 더 눈여겨 보시면 좋겠죠. 네, 이거 외워주세요. empathy, sympathy. 다 수능 수준에서는 이제 공감, 뭐 연민이란 뜻, 동정 이쪽으로도 가기는 하는데 공감, 연민, 더 많은 공감, 연민을 위한 처방은 빈칸한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수업 진행하듯이 바로 뒷문장 읽어볼게요. Empathy, they argue, they argue. 여기서 they는 누굴까요? 전문가지 누구야? 학자지. 필자의 주장과 일맥상통한 학자지. 그들이 주장하기를 empathy는 can further entrench conflict. 끝났네요. 끝났잖아요. Game set, over. trench, 확립하죠. 뭐를? 뭐잉? 이거는 우리가 선한 긍정적인 거 플러스 중에 플러스인데 그죠? 상식적으로? conflict가 뭡니까? 갈등, 충돌이에요. 충돌, 갈등을 조장한다고요. 정말 충격적이죠? 수능은 이런 소재를 좋아합니다. 너무 뻔한 진부한 거는 절대 가지 마세요. 근데 개소리도 논리적으로 개소리라는 걸 찾으죠. 그럼 어떻게? 본문에서. 근데 여기서는 확고하니까 늘 얘기하지만 그 짧은 시간에 이 어려운 글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납득이 된다, 마음 편할 정도로 납득이 돼서 이 정답은 2번이야, 3번이야 이렇게 고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직 준비가 덜 됐고 그렇게는 할 필요도 없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어떻게 하라고요? 탁탁탁. 네, 이제 빈칸 다음 문장이랑 빈칸 다음 문장에서 하는 얘기를 그대로 꽂으면 되는 거예요. 끝났잖아요. 이거요. Entrench conflict. 아, 뒤에 거 나 해석도 안 했다. 지금 여기 봐라. 선지. 3번 보면은 is often counterproductive. 야, counterproductive 필수어휘. 역효과. 몰랐던 친구는 외워라. 역효과. 이게 생산적인이잖아. 역효과. counter니까 반대. 역효과를 불러일으킨다. 자주. In cases of conflict.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갈등의 경우에 역효과를 낸다는 게 더 갈등을 조장한다는 얘기잖아요. 똑같은 얘기 3번. 뭐가 문제지? 뭐가 문제야? 그리고 이 지문 같은 경우는 나머지 선지들이 막 다 골고루 찍어줬네요. 골고루. 그러니까 이건 뭐야? 뭐 이런 거 같은데 오직 선택과 집중. 빈칸에서 요구하는 정답이 있는 자리만 딱 보고 바로 자신 있게 내리꽂아야 됩니다.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versus 우리로 하여금 강요합니다. into on us versus them. 이게 뭐야? 우리 아니면 쟤네. 우리야 쟤네. 막 이렇게 약간 대립구조. 그런 거를 극화한 표현이고요. 참고로 여러분들 뭐 앞문장 읽었어도 당연히 정답 나왔어요. 똑같은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여기도 they argue. 그래서 너무나도 쉬운 문제였다. 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33번. 빈칸이 또 어디다? 역시나 고민을 많이 안 하셨어. 요번에는 이제 첫 부분으로 밀고 가셨더라고. 근데 이제 아까 했으니까 뭐예요? 빈칸 포함 to 하고 마지막 두 문장으로 확인 사살. 마지막 두 문장은 확인 사살. 내가 제대로 잡았는가? 핵심 내용은. 그러나 이제 핵심이 뭐냐면은 첫 문장과 빈칸이 있는 첫 문장하고 두 번째 문장은 완벽한 쌍둥이라는 얘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가겠습니다. 다른 생태계와 비교해 봤을 때 숲은 끝났어요. 키워드가 숲입니다. 이게 주인공이에요. 숲은 or relatively diverse. 그러니까 숲은 상대적으로 다양해요. 여러분 다양하다가 여기서 뭐를 의미할까? 이거는 이제 수능을 위한 배경지식. 숲이 다양하다. 나무 종류가 다양하다. 그것도 일맥상통하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species, 종의 다양성을 의미하는 거죠. But 벗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나 이것은 should not necessarily be 반드시 전적으로 약간 강조하는 전부를 나타내는 표현인데 부정어랑 쓰여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반드시 비해서는 안 된다. 그럼 여러분 논리적으로 빈칸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어요? 이것도 진짜 간단하거든요. 절대 어렵지 않아요. 뭐죠? 숲의 다양성, 종의 다양성으로 인한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 연습을 해보세요.
이게 논리력, 사고력의 연습입니다. 종의 다양성으로 인한 우월함, 우월성 혹은 장점, 결국 종의 다양성, 숲의 우월함을 나타내는 표현이 들어가야 되겠죠. 아니 버섯이니까 숲은 우월해. 왜냐면 좋아. 다른 생태계에 비해서 우월해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굉장히 단순하게 가야 돼요.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빈칸은. 세심하게 들어간 거는 그때 필요할 때 하시고 핵심 내용을 잡아야 되잖아. 지금 빈칸은 없는 내용을 우리가 추론하는 거잖아요. 그럴수록 단순하게 일단 접근하는 거예요. 그럼 디테일한 내용은 선지로 소거하면 되니까. 그래서 다양하기는 하지만 그 다양성으로 인해서 꼭 이러한 건 아니야. 이런 부분이 들어가겠죠. 이거 보세요. 예시 구체적인 사례들. 습지, 초원, 그다음에 뭐 grasslands, 다 뭐 풀들이 있는 이런 초원들이 have a unique biota too. 밑에 이제 각주에 있는데 뭐야? 생물 종류상이니까 아까 여기서 종의 다양성을 얘기했으니까 여기도 또한 얘네도 숲보다는 못하지만 좀 독특하게 이제 종들이 있어. Even if 설령 it is often not as rich as a forest biota. 그러니까 even if가 나오긴 했는데 결국 뭐 물론 숲만큼이나 이렇게 풍부하고 다채롭지는 않지만 얘네도 있을 거는 있다고 이런 얘기잖아. 그지? 있을 건 있어.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잡아야 되는 핵심 내용은 다 잡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멈추고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하고자 하는 얘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마지막 두 문장으로 가는데 이때 여러분 잘 보세요. 마지막 두 문장을 웬만하면 다 읽는 게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하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지금은 요번 또 특징이 확실히 지문의 길이가 길어졌고 한 문장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육모보다. 근데 원래 육모가 좀 수월하게 나온 편인 거죠. 최근 수능에 비교해 보면. 여기 보시면 네, however 동그라미. 지금 이 문장 요건 이제 중요한 시그널이니까 글의 역적, 흐름의 역적. 근데 얘가 지금 마지막 한 문장이에요, 무려. 근데 여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제 평균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이거 충분히 밑 아래 두 문장 정도의 길이에 준합니다. 이때는 여러분 당연히 한 문장만 읽으셔도 돼요. 아시겠죠? 예, 투투는 이제 기준점이니까 평균적 데이터를 참고해서. 자, 그러나 근데 또 수능장에서 당황하지 마세요. 이걸 다 읽었는데 도저히 모르겠다 하면 그때 이제 밑에서 두 번째 문장으로 가는 거예요. 다 읽지만 않으면 돼요. 자, 그러나 생태학자들은 빈번하게 불평합니다.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생태학자. About the commission's work. 그 위원회 이거는 뭐 문맥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연구 아니면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위원회의 작업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데 왜냐하면 여기도 여러분 뭐 크게 어렵진 않지만 구조 잡았어요? 예, because 병렬이죠. because 1, because 2번 and 마지막 그죠? 3번 이렇게 나열된 병렬 구조였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구조를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불평을 하느냐, 이들이 한 일에 대해서 왜 불평을 하느냐면 첫 번째, it is not restricted. 이게 it은 work가 되겠죠. 그것이 제한적이진 않기 때문에 to former foresights 그 이전에 숲 부지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정도밖에 안 나오죠? 괜찮아요. 뒤에 또 설명이 다 있는데 나이스 땡큐 하죠. 또 왜 때문에? 그 숲이 근데 established 구축된 이미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는 숲이 보통 되게 뭐로 이루어져 있다? 아이고야, exotic trees. 이국적인 이름에는 좋은 의미인 것 같지만 이제 외래종이기 때문에 생태계 파괴에 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외래종 나무들로 되게 구성이 된다.
문제점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생태학자들을 불평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왜 때문이다? 이러한 활동이 뭐예요? 위원회가 작업한 거겠죠. 예컨대 뭐 숲을 일부러 막 조성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의 이런 활동에 의해서 위협받는 야생동물들, 어쨌든 인간의 활동이 개입이 되면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야생동물이잖아요. 생태가 교란될 수도 있고. 하여튼 인위적인 거, 인간은 최대한 이렇게 개입을 하면 안 돼요, 사실. 근데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인간이 자꾸 손을 대니까 숲을 조성하다 보니까 공원 조성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위협을 받은 야생동물들이 자, 뭐를 포함하느냐? many uncommon species. uncommon이니까 희귀종, 멸종 위기천 아이들이겠죠. 희귀종, 많은 희귀종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런 숲 조성에 대해서 생태학자들이 문제가 많다라고 지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일맥상통하지 않아요? 계속 같은 얘기잖아요. 관통하잖아요. 뭘? 숲이 다른 생태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종의 다양성을 특징을 띠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얘가 장땡이다는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한마디로. 똑같은 얘기. 그러니까 생태학자들은 아까 여기 생태계를 연구하시는 분들이니까 숲에 대한, 숲 조성에 대한 좀 불만? 이런 것들을 지금 나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시나 잘 봤네. 빈칸에 뭐가 들어간다. 자, 그래서 이제 선지를 보면서 가야 되는데 선지가 진짜 어려웠어요. 그거 인정. 오히려 이걸 하나하나 다 막 논리적으로 따지려고 그랬을 때 머리 쥐났을 거 인정. 근데 이제 표현들은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너무나 빈출템으로 치명적으로 나오는 표현들이어서 꼭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grounds, 땅 이러면 답이 없죠. 근거, 이유라는 뜻도 돼요. 그것도 우리나라 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근거들인데 숲의 확장의 가치를 조사하기 위한 근거인데 여러분 1번도 좀 매력적이긴 한데 그래도 생각보다 1번이 난 되게 매력적이라고 보는데 많이 안 골랐더라고. 여기서 왜 1번은 안 되냐면 숲을 확장한다. 숲 자체를 확장한다라는 내용은 그 어디에도 없었어요. 여러분 중간에 다 읽어봐도 확장한다는 내용은 아니에요. 이게. 오케이? 그다음에 2번 또 basis도 우리나라 말로는 근거라고 의역이 될 수 있습니다. 토대니까요. For extending institutional aid 이게 뭐냐면 제도거든요. 이 단어 모르는 친구 많죠. 이번 기회에 외워두시고요. 제도적 조력을 확장한다. 제도적인 조력. 체제나 제도. 그런 얘기 없었어요? 우리? 네? 투투가만으로 없는 얘기를 선지에서 소거할 때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없는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읽었을 때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가 되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골라요. 절대 그런 쪽으로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그래서 오히려 빈칸은 정말 답이 있는 자리만 있으니까 절대 다 읽으면 안 된다고 강조 또 강조. 차라리 제목 추론은 투투로 해가지고 안 됐을 때 중간 읽으라는 거 인정하겠는데 뭐 그래도 뭐 결론은 좀 비슷비슷하지만 그래도 절대 오히려 여러분들을 방해한답니다. 매력적인 오답으로 끌고 가요. 그 다음에 이제 뭐 3번, 4번, 5번인데 이게 다 3번, 4번에서 굉장히 특히 4번도 나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너무 막 머리에 쥐가 났을 것 같기도 한데 5번을 읽으면 너무 깔끔하게 왜냐면 justification, 정당화 for converting non-forest into forest 비숲을 그러니까 숲이 아닌 애들을 생태계 여러 가지 아까 뭐뭐 있었어요? 뭐 습지, 초원, 목초지, grasslands, 목초지 이런 애들까지 다 나열했잖아. 굳이 그런 걸 나열한 이유가 뭐냐고요. 숲이 아닌 다른 생태계들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이런 애들을 숲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당화가 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오히려 1, 2, 3, 4번에 비해서 디테일함이 너무 떨어져서 여러분들이 손이 안 갔다고요. 그것도 선생님이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인정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빈칸은 back to the basic 계속 강조하겠습니다. 간단하죠. 정답은 있는 자리에 있다. 투투만 읽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다른 거를 우리가 다루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정답은 심플하게 5번이 맞는 거죠. 정답률 어쩔 거예요 이거.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빈칸 하나 남았네요.
34번 지문의 빈칸은 어디? 네, 첫 부분입니다. 자, 첫 부분 빈칸 포함 두 문장 읽고 역시나 똑같이 마지막 두 문장을 통해서 확인 사살하라. 이게 핵심이에요. 간단하죠? 자, 빈칸이 있는 문장 해석하겠습니다. When gathering, 분사구문의 접속사를 살린 구조네요. 모을 때, 수집할 때, 무엇을? 선호도를 모을 때인데 누구의 선호도인가? Multiple agents. 자, 요거 정말 필수어휘 중에 하나인데요. 아직도 에이전트 해석 못하고 쩔쩔매고 있나요? 안 됩니다. 행위자예요. 수능에서 에이전트나 뭐 에이전시 뭐 우리 뭐 NBA 뭐 이런 거 생각하지 NBA가 아니고 지금 뭐죠? 그거 야구죠. 베이스볼 뭐 거기에서 우리 한국 선수들 막 에이전시 많이 그거 아닙니다. 근데 물론 의역이 돼서 그런 거라서 뭐 완전 딴소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수능에서 필요한 해석법은 뭐라고요? 에이전트, 행위자.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다수의 행위자들의 선호도를 모을 때 의견을 모은다는 얘기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디로? One collective choice. 또 이거 수집하는 이런 친구들 있죠. 안 됩니다. 이거 진짜 수능 필수예요. 집단적인, 뭐 어려운 말로 집산 뭐 이런 표현 쓰기도 하지만 결국 전체, 집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전체 그룹에서의 하나의 선택으로 의견을 모은다는 얘기죠. 그럴 때 It is easily seen that. 자, 이것도 워낙 많이 쓰이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 말로 의역이 필요합니다. 가주어, 진주어 구문인데 통상적으로 어떻게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냐? 보통 사람들은 이런 의미예요. 사람들은 보게 되는데 쉽게 데디아를 보게 된다. 목도하게 된다. Certain cases, 어떤 특정한 경우들이 빈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 이런 상황일 때 특정한 경우 사건들이 빈칸을 하는 것을 보게 된다. 알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혀 알 수가 없는데 다행스럽게도 for example,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준대요. 그것만 확실하게 유셔도 되는데 사실 스포하자면은 무슨 말인지조차 납득이가 안 갔죠? 너무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겐 뭐가 있다? 마지막 두 문장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그것도 전체 풀 두 문장 아니고 밑에서 두 번째 문장만, 특히 여기도 그냥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요. 요거부터 그냥 시그널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려고 먼저 말씀을 드려요. 인디드는 빼박 시그널. 그러니까 이런 게 뭐라고요? 하는 친구들은 그 부분 설명할 때 잘 들으시고요. 여기만 봐도 정답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한 지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정답률 보세요. 예를 들어서 두 개의 대안이 있다면, 근데 여기서 이제 대안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흔히 오해할 수가 있는 게 대안이라고 하는 개념. 근데 여기서는 두 개의 대안이 있다라는 거는 그냥 두 가지 옵션이 있다는 거예요. 선택 사항이 있다면은 예컨대 A하고 B가 있어. 두 개의 선택지가 있어. 그리고 two agents, 그렇죠? 두 대상이 있다는 거죠. 행위자들의. 근데 그 행위자가 한 명은 아니면 한 편은 A를 선호하고 D하다니까 둘 중에 하나는 B를 선호한단 말이야. 이렇게 갈린다는 얘기잖아. 선택이 갈린다면. 근데 뭐 해야 된다며? 갈린다면 there's no deterministic. 이거 좀 어려워 보일 수는 있는데 기출문제에서 저는 이제 독해발표 수업 시간에 항상 봐가지고 이거 좀 외워두셔야 될 것 같아요. 결정적인, 확정적인, determine에서 추론을 하시면 됩니다. determine, 결심하다, 결정하다 하잖아요. 그래서 결정할 수 있는 확정적인 방법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표현이 더 어려웠던 게 한 번 또 요런 게 빈칸 추론에서 가장 높은 오답률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조건이 주어져요. without ing 없이는 ing 하지 않는다면 절대적인 방법, 그러니까 확정적으로 결정론적인 방법은 없어. 그 얘기는 뭐죠? 약간 이런 거를 어찌 보면 이제 완곡하게 표현한다? 뭐 이런 말이 어려우면은 그냥 둘러 말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만 확실해.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일단 한번 볼게요. There is no deterministic way of. 근데 어떤 확실한 결정적인 방법이냐면, 확정적인 방법이냐면
selecting a single alternative. 맞잖아. 여기 앞에서 얘기했던 거. 요거잖아, 요거. 한 가지 선택으로 귀결을 할 때. 그러니까 하나의 선택, 한 가지 하나의 결정을 선택하는 확정적인 방법은 없어. 뭐가 없이는 violating, 침해하다, 위반하다라는 뜻입니다. 오호. 하나를 위반하지 않고서는, 침해하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어. 항상 침해할 수밖에 없어. 이런 얘기네요. of, 뭐 중에 하나? To basic fairness conditions. 이것도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두 가지 기본적인 공정성의 조건, 공정함을 위한 조건 중에 하나. 근데 무엇으로 알려져 있다? 바로 요 단어들 다 요거는 근데 보통은 각주로 주어지거든요. 근데 이번에 안 줬더라고요. 근데 알아두면 평소 선생님이 꼭 외워라 라고 하는 어휘 중에 하나긴 합니다. 익명성이에요. anonymity. 익명성. 그리고 and neutrality. 요것도 이건 더 필수어휘죠. 중립성. 중립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기본적인 공정함을 위한 조건 중에 하나를 침해하지 않고는 어겨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구나. 근데 도저히 와닿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도움을 받으러 마지막 동장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근데 당연하다니까. 항상 그러니까 이 수능 지문은 철저하게 설계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선생님이 시그널이 이렇게 목 놓아 부르짖습니다. Indeed. 그래요. 이제 왔어요. Indeed. 해석? 이거 잘 모르는 친구도 있죠. 왜냐면 근데 독해 전략에서 이거 모르면 치명적이에요. 정말로 이런 뜻이거든요. 기능이 뭐냐? 강조예요. 강조. 이 중요한 자리에서 강조했다? 이게 우연의 일치 같다? 아니죠. 예. 여기가 핵심이 있다는 거거든요. 가장 흔한, 보편적인 deterministic. 여기 따옴표 선생님이 이건 나올 때마다 얘기하지만 이렇게 표시하고 원어민들이 이렇게 잘하잖아요. 아니 대통령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웃기려고 귀엽게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강조의 표시입니다. 이 따옴표 표시예요, 이게.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확정적인 가장 흔한 디터미니스틱한 사회적 선택, 사회적 선택이 지금 뭘 말하는 거겠어요? 한 가지 의견으로 귀결하려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납득이 되는 이의가 있거나 불만이 물론 없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선택이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가장 흔한 방법은 기능을 하는데 예컨대 복수의 룰이야.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각주 있잖아요. 사실 이 단어도 각주 수준은 아닌데 치명적일까 봐 이렇게 써줬더라고요. 상황에 따라 이렇게. 근데 이 복수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단수 복수할 때 그 복수죠. plural. 그럼 singularity 이게 단수고 revenge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복수의 규칙 같은 것들이 사회적 선택에 반영이 된다. 당연하죠. 소수만 했으면 그게 결정이 될 수가 없겠죠. 최소 이제 여러 대상의 선택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게 보시면 영어는 역시 구조가 생명. 이건 줄 알았는데 여기 뒤에 오잉 해서 이번에 functions가 명사로 쓰였구나. 이게 영어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명사냐 동사냐 구별 너무 못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수능 수준의 질문이 어렵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훌륭한 소설가로 살아오다가 나 현장에서 저 깜짝 놀라요. 와 이거 너무 소설 잘 쓰는데 그러니까 수능 같은 모평 조금만 난이도가 높아져도 헬이 되는 거야. 헬. 여러분 구조 단어 그러니까 되게 역설적인데 이게 진짜 영어 실력이에요. 단어를 몰라도 모든 단어를 다 수능장에서 자신 있게 맞힐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너무나 큰 착각이고 오만입니다. 절대 여러분 모르는 어휘가 반드시 나오는데 그 어휘를 몰라도 영어는 구조가 생명의 언어이기 때문에 구조어예요, 영어가. 그래서 구조만 잘 잡으면은 정확하게 해석이 될 뿐만 아니라 몰라도 넘어갈 수 있어요. 치명적이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단어를 다 설령 안다고 해도 구조를 못 잡으면 완전 개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중요한지 좀 더 여러분들 이 그러니까 이번 구모 끝나고 나서도 또 안타까운 게 역시 내가 단어가 약했어. 단어만 잡고 있는 친구들 그건 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기능, 다시 사회 선택의 기능들이 are only 유일한 확정적인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복수, 여러 명이 선택하는 거. 근데 as long as 여기까지는 그냥 뻔했는데 as long as there's no tie. 그럼 tie. 넥타이인가? 아니고요. 이 타이가 좀 중요했네. tie. 이게 동점이거든요. 이 단어를 몰라서 아마. 아니면 근데 이거를 몰랐다더라도 뒤에서 또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자 usually resolved tie가 no tie 그러니까 동점이 없는 한 as long as는 뭐뭐 하는 한 동점이 없는 한 가능하다. tie가 없는 한 가능하다. 근데 그것은 되게 해결이 된다. tie가 뭔지 몰라도 이게 문제점인데 뭐 어떻게 해결된다? by drawing a lot 했을 때 이걸 또 몰라가지고 draw가 뽑는 건데 a lot 그래요. 여기서 아마 멘탈이 털렸을 것 같고 근데 바로 뒤에 보니까 다 해석하는 것도 아니고 해석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the use of lotteries 라트가 여기구나. 많은? 뭐 이러고 있었을 텐데 the use of lotteries 이걸 딱 보고 우리도 로또 영어로 하면 이거 로또가 뭐예요? 근데 이것도 참 요즘 사대주의인가? 로또 하면은 자연스러운데 복권 이러면 진짜 옛날 표현 같다. 근데 우리나라 말로 복권이 맞을걸? 미안 선생님 여기 너무 내 인생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로또야 우리나라 하면 로또도 사실은 그 이름이 이제 원래는 복권이 맞는 거야. 그래서 이 로또의 사용이 로또가 뭐 하는 거야? 잠깐 너가 해봤겠니? 내가 해봤겠니? 그치? 로또 이렇게 자동도 있고 아마 수동이 있을 거야. 근데 어쨌든 내가 로또를 샀어. 그럼 뭐 하냐면은 아마 내가 알기로 매주 토요일일 거야. 토요일 날 이렇게 이제 맞춰보니 그게 뭐냐면 옛날에는 막 쏘세요 막 이런 거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고 그럼 세대가 나오는데 요즘은 아마 그리고 뭐 사전 녹화를 한다 그래가지고 말이 많아. 음모론이 많지. 근데 뭐 어쨌든 뭐 컴퓨터로 뽑나? 아무튼 뭐 이런데 그게 결론이 뭔 줄 알아? 뭐 어떻게 뽑는다? 추첨이야. 뽑기잖아. 뽑기. 뽑기 굉장히 그렇게 들린다. 그래서 불량 과자같이 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draw가 끌어내는 거고 a lot, drawing a lot 이게 로또고 복권이고 추첨이라는 뜻이야. 다 같이 쓰이는 거야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추첨을 통하여 되게 해결이 된다. 이게 뭔 말이냐면 아까 여기서 익명성과 중립성을 둘 중에 하나는 파괴를 하고 침해해야만 한다. 그래야지만 확실한 방법이 나온다. 확정할 수 있고 결정론적인 결정할 수 있는 방식이 나온다. 그 얘기가 이제 여기서 이제 핵심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타이가 동점인 걸 모르면 더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근데 동점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이 동점이 생기면은 추첨을 통해서 해결을 한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랑 그러니까 막 단어 몰라. 안 그래도 단어도 모르는 데다가 오리무중이야. 그래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선지는 굉장히 단순하다니까요. 다시 한번 정신 바짝 차리고 투투 자리 특히 시그널이 있잖아. 이거 농담 아니고 우연일치 아닙니다. 완벽하게 설계된 장치예요. 시그널 줬을 때는 활용을 하시라고요. 저는 늘 주장을 한다. 반복적으로. 그래서 요거 내용이 최대한 같은 내용을 표현한 것만 잡으면 되는 거야. 네 이해를 바라는 게 아니야. 여기 있는 내용과 똑같은 의미를 여기다 찾으면 된다니까. 전체 맥락에서 이해하는 거는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가 너무 어렵잖아 내용이. 어렵다니까 요즘 빈칸이. 그래서 봐봐. 1번. 이건 뭔 개소리야 할 수도 있는데 call for. call for는 여러분 굉장히 필수적인 표현이니까 외워둬야 돼. 요구하다는 뜻이에요. 요구하다. call. 계속 외치는 거잖아요. for. 방향 나타내고. 여기 통해서 계속 야야야 이러니까 요구하다예요. 아니 농담 아니. 이게 오늘 내가 굉장히 멋있게 설명들을 너무 직관적으로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이거 뭐 약간 이럴 수 있을 것 같아. 처음 보는 친구들은. 특히 선생님이 항상 안타까운 게 많지 여러분들은. 왜냐면 영어라는 언어가 얼마나 재밌고 과학적인데 그걸 아는 친구들이 정말 없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잠깐만.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영어는 굉장히 그 이어 동사라고 하잖아요. 우리 한국 학생들은 수거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맨날 드립다 암기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영어는 단어가 좀. 아니 그게 오히려 더 쉽게 원어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직관적으로 썰푼 건데 커버도 마찬가지예요. 콜은 부르다는 컬퍼는 요구하다 이렇게 하지 말고 turn down 이거 무슨 뜻이에요? 예를 들면 turn down 야 막 이렇게 네가 나한테 뭘 줬어. 근데 내가 이렇게 한 거잖아. turn down 거절하다는 뜻이에요. 다 일맥상통하다니까요. 그래서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 영어도 재밌다. 어쨌든 그랬으면 좋겠고 call 요구하는데 randomization 랜덤 많이 쓰잖아요. 우리 그거를 이제 우리말로 하면 무작위 알아듣죠? 무작위를 요구하고 or other means of tie breaking tie를 break 깨버린다. 동점을 없앤다는 얘기죠. 네,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왜? 뭐 함으로써? By drawing a lot. Right? 그래서 아이고야. 그래서 정답은 이제 1번인데 우리 친구들이 뭐 골고루 다 선택해 주는데 2번 선지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2번은 어떻게 어떤 의식의 흐름이 되어야 자 2번 입증한다. 자 지금 다시 뭐랑 연결돼 있냐면은 특정한 경우에 자 입증을 한다. 경우가 입증을 한다. 어떻게 자, 다 필서이들이라서 impartial 공정한 필서이 공정한 선택이 어떻게 무효화되는지를 입증한다. 지금 뭔가를 파괴하고 막 무법천지 막 이상한 거 지금 얘기하는 게 주제입니까? 그게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상황, 즉 동점이 있는 상황에서는 하나를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럴 때는 무작위 혹은 무작위가 좀 부담될 수도 있었지만 tie breaking 동점을 없애는 다른 수단을 필요로 한다. 요구한다는 게 필요로 한다. 그런 의미여서 2번으로 가다라는 건 다 읽어가지고 약간 이제 느낌이 좀 더 끌리는 쪽으로 가나 이제 싶은 것도 선생님도 뭐 이해는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빈칸 지문은 심플하게 생각해라. 정답은 있는 자리에 있다. 수없이 반복하고 있네요. 이제 순삽으로 넘어갑니다. 와 정답률 보니까 뭐 역대급이긴 한데 이거 27%인데 이렇게 돼 있네. 뭐 아무튼 자 이것도 조금 고정화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순삽이 각각 두 문항씩이잖아요. 그러면 36, 37이 순서인데 36은 뭐 고만고만해서 이제 해석해서 풀고 37번은 좀 틀릴 수밖에 없고 약간 너무 이게 지금 똑같은 흐름으로 가는 것 같은데 지금 37번도 여러분들이 느꼈을 체감 난도는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어려운 게 아니고 너무나 강력한 매력적인 오답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먼저 문제를 푼 친구들이니까 바로 말을 하자면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하자면 B가 제일 먼저 오는 거는 누구나 다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잡았어요. B가 먼저 온다라는 거. 내용 해석을 했을 때. 근데 B에서 A냐, B에서 C냐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의 억울함을 이해합니다. 근데 그럴수록 답은 하나야. 방법은 있다니까 내가 늘 얘기하잖아. 뭐 이럴 때 이럴 거 저럴 때 저런 거 절대 아닙니다. 언제나 수능은 한결같습니다. 시그널. 근데 역시 시그널이 있었기 때문에 매력적인 오답으로 갔으면 안 되는 이유를 제가 딱 보여드릴게요. 물론 논리적으로도 여러분들이 틀렸어요. 이해한다고요. 인정. 그러니까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늘 똑같아요. 여러분 항상 완전 삑사리가 나는 게 아니고 B에서 A, B에서 C인데 얘도 되고 쟤도 되고 그래서 틀리는 거잖아요. 근데 방법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전달하면서 아마도 어느 지점에서 혹은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보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몇몇만 안 하면 돼요. 썸 제발 좀. 한국 사람들은 무슨 병이 있어. 맨날 몇몇 아니죠 이거? 어떤 수학적인 글을 본 적이 있을 거야. 그리고 not understood it. 이거 PP죠? 그걸 이해 못했을 거야. 막 수학적 기록이 되어 있는 그냥 뭔 말이에요 한마디로. 진짜 라이팅이에요? 아니죠. 부호, 기호 같은 걸 얘기하겠죠. 우리한테는 암호로 보이는 이런 것들을 보고 아마 해독 불가했을 거야. 이 글은 mathematical writing에 관한 글이구나. 그래서 이제 B를 누구나 잡았어요. You would not be the first.
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읽으셨으니까. 자, 근데 이제 B 다음이니까 뭐가 오는지를 잡아야 되니까 B의 마지막 문장은 해석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데, 자, but 하지만 어떻게 여러분이 인식을 하는가? 어떤 글이 수학적이다라는 걸 in the first place. 애초에 어떻게 알아보는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고 심지어 그 뭐 전문적인 수학학자들도 잘 알아보기가 어려워가지고 동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잖아요. Relax, calm down, okay? 그런데 그렇지만 그럼 애초에 이거를 여러분들은 아 이게 수학적인 거구나라는 걸 어떻게 알아볼 건데? 라고 질문을 때렸어요. 여기는 다 잡았을 거예요. 근데 반드시 수능 출제 원칙 중 가장 기본적인 아이템 중 하나가 question and answer, right? Q&A 구조예요. 거기는 많이들 잡죠. 그래서 answer 나온 부분을 잡았을 텐데 put simply,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이게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거죠, 여러분들한테는. 그래서 이제 B에서 C로 가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건데 지금 여기서 나 분명히 얘기했어요. C 읽고 지금 이 순간은 또 B 다음에 C 다음에 A가 오는 게 왜 안 되는지 납득이 안 될 거예요. 아니 다시 그러니까 B 다음에 C, A가 맞는 말 했네. 왜 오답인지 나 진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답이 BAC라는데 인정할게요. 근데 BCA가 안 되는 이유는 도저히 지금 아무리 읽어봐도 한국만 읽어봐도 모르겠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약간 논리력 부족한 거 인정하셔야 되고요. 근데 제가 아니 이 짧은 시간에 이 긴장되는 막 멘탈 집중력 떨어지는 딱 37번 이 시점에 at this point 여러분들이 막 여유 있게 컨디션 좋을 때 글 읽는 것처럼 논리력이 팍팍 끌어올릴 일은 절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뭐에 집중하라. 시그널. 자,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A를 한번 볼게요. 복잡한 인용 어구들, 표현들이 that spring to mind. 머릿속에 come to mind 같아. 머릿속에 떠오를 거야.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 여기서 자연스럽게 얘도 연결되는 거 인정한다며 니네가. 그렇지 않아? 들려? 어떻게 알아볼래? 애초에 이게 수학적인 건지 어떻게 알아볼래? 그랬더니 몇 가지 막 복잡한 수학 부호들, 기호들이 아마 떠오를 거야. But 많은 그런 부호들이 실제로 quite modern, 굉장히 현대적인 거야. 무슨 말이야? 옛날에는 없었어. 이렇지 않았어. 수학은 had been, 빨간펜, 밑줄. 그리고 going on, 진행되다. 근데 had pp니까 대과거 혹은 과거 완료. 아주 옛날에 시작해서 옛날에 끝난 거. 계속 진행되고 있었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before the dashes and squiggles were invented. 이거 맞잖아. 알아볼 수 없는 요상한 부호들. 수학 기호들이 발명되기 전부터 수학은 계속 오랫동안 진행 쭉 있었어. 애초부터 있었어.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 근데 이것도 이제 논리적이라는 게 뭐냐면 진짜 직관적으로 간단히 말해볼게. 간단히 말해서라고 얘기를 할 때는 앞에 뭔가 이해가 불가한 뭔가 한마디라도 뭔가 앤서가 나온 다음에 이게 좀 개소리가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 좀 간단하게 직관적으로 얘기해 줄게. 이런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뭔가 한 번은 때리고 나서 이게 오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야. 얘들아. 그건 여러분이 부족하다는 걸 조금 인정하렴. 이거는 국어인데 다시 얘기하지만 그것까지 우리에게 요구한다? 너무하시네. 인정. 그래서 여기 봐봐. 간단히 말해서 there has to be something. 무언가가 있어야만 한다고. Mathematical going on. 그러니까 going on for us 의미상의 주어 to say that it is mathematics. 그것이 어떤 특정한 것이 something이 수학이다라고 우리가 이 어떤 무언가가 수학이다라고 말을 하려면 뭔가 진행되고 있는 수학적인 무언가가 있어야만 한다고. 간단하지가 않구나.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이게 납득이가 안 간다면 저는 이제 시제로 접근하겠습니다. 이게 논리력 중에 하나인데 아까 여기서 이거는 대과거나 과거 완료니까
여러분 근데 두 개가 같은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과거 완료 시제 안에 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안에 한 가지가 대과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다 됐어요. 그래서 과거에 시작해서 과거에 끝난 거잖아요. 근데 이미 과거에도 오래전부터 오랫동안 계속 going on 진행이 되고 있어서 수학이라고 하는 건 수학 부호는 현대적인 거 현대에 와서나 개발된 거지. 그 이전에는 없었어 그런 게. 하지만 수학이라는 게 늘 있었다고. 지금 이건 뭐예요? 현재 시제죠.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뭔가 우리가 수학 부호가 없더라도 우리가 이게 수학이다라고 하려면 수학적인 무언가가 진행이 되고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야. 조건을 얘기한 거지. 그래서 과거에서 현재, 물론 이건 딱 현재. 근데 너네 현재 시제가 뭔지 알아? 진행형과 지금하고는 달라.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는 시제가 없어서 그래. 시점으로는 3시점이 있지. 시상. 과거, 현재, 미래니까 어쨌든 과거에서부터 현재로 자연스럽게 흘러오는 이게 굉장히 꿀 아이템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답을 찍을 때도. 난 그거 독바에서도 가르치거든. 그래서 잘 봐. 이것도 봐봐. 널뛰지 않아. 절대 수능은 압도적이야. 뭐가? 설계가. 플래닝. 여기 지금 A의 마지막 문장에 있지. 요거. 요 표현이 C의 첫 문장에서 받은 거야. 절대 건너뛰는 거 없어. 나 원래 시그널 가르칠 때 원래 이렇게 가르쳐. 근데 이거는 표현이 의미상이 겹쳐져 버리니까. 하지만 반드시 이렇게 시그널이 있잖아. 난 진짜 소름 돋았어. 아무리 어려운 내용이고 이래도 이거 억지가 아니야. 지금까지 나의 선생님 홈페이지 들어오면은 지금까지 해강들이 쫙 있거든. 다 봐봐. 똑같아. 단 한 번의 exception도 없이, 예외도 없이. 오케이? 그래서 정답을 B, C로 도출할 수 있어야 된다. 수능장에서는. 이 얘기야. 자, 39번. 39번은 좀 생각보다 쉬웠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냥 시간이 너무 없어서 다 찍은 것 같아. 뭐 방금 37번도 그럴 수 있고. 조금 더 꼼꼼하고 완벽하게 수능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난도로 따지자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원래 삽입은 전통적으로 역접 연결사가 관건이었어. 그래야 출제하기도 뭐랄까 그 정당화가 되고 우리 수험생들도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내용으로 연결되는 예시라던가 순접으로 내가 하면은 이제 정답률이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좀 확실한 출제 트렌드의 정당성을 위해서도 역점 연결사를 압도적으로 많이 써주셨는데 항상 요즘에 이제 어렵게 내려고 작정하실 때는 이렇게 진짜 아무 그 연결사 없이 이거 흔템은 아니야. 그러니까 어렵지. 연결사가 있으면 그나마 우리가 추론이 가능하잖아. 앞 내용엔 뭐가 오고 뭐 이렇게 앞 내용에 뭐가 오고 이런 게 좀 중요한데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일단 해석을 해보자. 내용도 말도 좀 어렵긴 해.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생존의 문제는 어디에 있다? 많은 역사학자들 문제의 뿌리에 존재한다. 이게 무슨 말이지? for 이거 해석이 안 되면 반성 좀 하고. for 접속사일 때는 왜냐하면 난 진짜 구어봐 이건 1강에서 이게 중요하네. 야, for가 접속사로 쓰였을 때는 어떻게 알아? 구조로 판단하는 거지. 뒤에 절이 왔잖아. 위에서 뭐 이런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접속사로 쓰이면 왜냐하면 외워야 돼, 얘들아. 이유를 설명하잖아. 왜냐하면 살아남은 것이 반드시 더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이다. 이건 와닿잖아. 살아남았다는 것이. 그러니까 뭐 생존, 뭐 결국 뭐 생태계, 동물의 종, 뭐 그런 거지. 역사적으로 뭐 흐름 이런 거겠지. 그러니까 더 살아남았다고 해서 반드시 그게 더 중요한 건 아니다. Then what has not survived? 살아남지 못했던 거, 그러니까 맥이 끊긴 거, 종이 멸종된 거보다 더 중요하가. 이거는 그러니까 단순히 종의 생존을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이지. 라고 하면서 이제 역사학자들, 역사가들에 대해서 쭉 이제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이것도 늘 얘기하는 게 순서 문제에서 특히 재학생 친구들은 경험도 없고 공부를 많이 이제 깊이 있게 안 하다 보니까 순서 문제에서 1번은 절대 정답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니까 A, C, B 절대 일어날 일 없어. A가 처음에 온다고 A 일단 제껴 이래가지고 틀릴 가능성이 있고요. 삽입 문제도 예전에 진짜 이거 싫어해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인데 정답이 1번으로 기출된 적도 있어요. 근데 이제 삽입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데이터로는 확실하게 3번 이후가 정답이 많이 출제가 되다 보니까 일단 뭐 정신 없어가지고 뭐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안 어려웠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번까지 이제 읽었잖아요. 1번 뒤에. 근데 2번에서 The Egyptian Pyramids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근데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기능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예시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려면 뭔가 끼지 않고 1번하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느냐 그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데 2번 내용이 정확하게 얘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2번이죠. 그리고 게다가 3, 4, 5번으로 많이 갔잖아요. 좀 장난하냐고. 2번 이후에 이집션 피라미드 나온 다음에 계속 이집션 피라미드 끝까지 이집션 피라미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상태만 좋고 시간만 막 너무 촉박하지 않았으면 그냥 마음 편하게 읽었으면은 누구나 맞힐 수 있는 그 유형이 아닐까. 지금 3, 4, 5번을 다 골고루 3이 아니고 4, 5번. 4, 5번 아니고 골고루. 왜냐면은 3번 넘어가니까 4번부터는 이제 쫄리잖아. 똥줄 타잖아. 답이 안 나왔네? 막 이러면서 그때부터 막 고르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어휘 문제는 내가 귀신같이 안 하는지 2번 어휘 문제는 그렇게 해서 아마 다 찍어서 맞힌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률이 높아졌는데 삽입은 또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그래서 뭐 네. 다시 아마 제정신으로 봤으면은 아 이건 제 실수 같아요. 이런 친구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삽입도 별로 이건 어렵지 않긴 한데 정답률이 일단 낮아서 일단 말씀드렸고요. 이제 오늘의 마지막 질문 가겠습니다. 40번. 요약이, 그러니까 이것도 시간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2명 중 1명은 틀렸다라는 것이 이게 한 줄 요약도 좀 빠르게 정답을 도출할 수 있는 유형이라서 한번 여러분들과 정리해 보려고 해요. 근데 물론 원래 출제되던 패턴과는 조금 다르긴 한데 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탄식이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은 게 어휘를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는 절대 본문 읽는 거 아니거든요. 요약문을 먼저 읽고 선지를 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선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2개가 남아요. 나머지는 아예 말도 안 되는 거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come to mind 한 2개 정도가 남는데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본문으로 올 때도 밑에서 2문장이면 충분히 고르고도 남아요. 근데 이번에는 왜 고난도처럼 느껴졌느냐면은 아니요 선생님 절대 이번에 이거 가지고 안 풀렸어요 하는 친구들 이해해요. 그래서 근데 그런 친구는 정말 저도 처음 해봤는데 답답하니까 우리 대입파악이거든요. 어차피 40번은 이게 요 질문이에요. 이게 요약문이라고요. 요약문은 요지를 좀 확장한 거죠. 핵심 내용. 그래서 투투의 제목 중 대입학처럼 투투에 입각해서 첫 문장만 살짝 봤어도 여러분들의 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뭐 A가 해결이 되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놓친 부분은 이겁니다. 어휘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3번이냐 4번이냐가 관건이었거든요. 근데 3번은 variation 뭐예요? 변화 차이인데 transformation은 뭐냐면은 비슷비슷하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렸단 말이에요. 얘도 되고 얘도 되고. 근데 우리 트랜스포머 완전 바뀌는 거죠. 완전 totally different. 보세요. change considerably. considerable 중요한 어휘죠. 이거 뭐예요? 상당히. 아주 많이 바뀐다는 얘기거든요. variation은 뭐냐면은 약간 그 변하기는 변하는데 그 내에서 국소적인 일부분만 소소하게 바뀔 때 variation을 써요. 게다가 그것도 뭐 그렇다 인정. 근데 fade로 가면 안 되는 이유가 fade가 우리는 맨날 그러니까 fade away 수거처럼 많이 외워가지고 사라지다 이쪽으로 맞췄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매력적인 오답이었는데 여러분 fade는 지금부터 이 단어를 정확하게 아시라고요. 그래서 fade는 희미해지다, 퇴색하다는 뜻으로서 주로 색상이 바래거나 그러니까 아예 없어지는 disappear하고 달라요. 아직까지 흔적은 남아 있는데 그 예전 이게 다 사라져서 퇴색되고 희미해지는 점진적인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의미상으로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예 사라지고 다른 캐릭터의 성격이 나오고 그런 케이스 일단 원어민이 봤을 때 굉장히 어색한 표현인 거죠. 원어민이 봤을 때 페이드는 탈락인 거예요. 왜냐면 주로 색상이나 분위기나 약간 이런 거가 퇴색되고 점점 희미해져서 away는 강조가 되면서 fade away는 결국 사라지다라고 외우는 건데
왜냐면 점점 퇴색되면 결국에는 사라질 테니까. 그래서 away를 붙였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라지다인데 여기 캐릭터 이거랑도 전혀 어울리지 않아서 원어민들이라면 애초에 탈락할 어휘라는 거죠. fade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시라고요. 그다음에 feature는 이제 등장하다, 등장. 이 때문에 여기 맥락에서 일맥상통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선생님 설명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물론 지금 우리가 생존이 달려 있으니까 총각을 다투니까 이게 만약에 정말 고르려고 했으면 첫 문장 읽어봤어도 느낌은 왔을 텐데 그렇지만은 좀 지치고 좀 멘탈 털리고 집중 떨어질 때는 이런 것도 빨리빨리 캐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페이드에 한번 꽂혀버리면 이건 답이 없거든. 그러니까 페이드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away를 붙여서 강조할 때 사라지다가 되는 거지 원래 사라지다는 뜻이 아니라고요. 페이드는. 그래서 퇴색하다, 희미해져가다라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아셔야 됐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4번. 이렇게 해서 얘들아 이제 드디어 우리가 숨가쁘게 이번 9월 모평도 해강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진행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느끼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좀 제대로 된 수능을 위한 대비할 수 있는 전략들을 어떻게 공부하면 될지 조금 잘 정리를 해가지고 또 선생님이랑 같이 만나서 짧은 시간에 근데 지금 시기는 좀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시간이 좀 촉박하니까 절평 11시간 끝내기에서도 다 다루니까 그거를 압축적 강좌를 통해서 만나도 좋을 것 같고 시그널 모의고사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통해서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시그널을 좀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다라는 친구들은 그렇게 들으시면 제가 단언합니다. 수능에 여러분들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또 이제 좋은 기회로 다시 만나고요. 오늘 수능까지 화이팅입니다. 화이팅!